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진행합니다. 제이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류준영님, 형준님, 유연한 리치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통장님도 오셨고요. 송혜님, HQ님, 네, 시아님, 누가 뭐래도 꿀보이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꿀보이스라고 하면 안 돼요. 허니보이스. 네, 이 영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허니보이스라고 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꿀성대 그것도 괜찮겠네. 양윤성님 어서 오시고요. 선한사업가님, 김영님 아침 저녁으로 하죠 오늘만. 네, 벨라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백억님, 행복만땅님, 찐빵님 오셨고요. 부자스톡님, 한별빈님 반갑습니다.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천억부자님, 뭉치엄마님, 최리치님 반갑습니다. 난 행복합니다님 어서 오시고요. 하늘이치님, 킬러님, 빨강마녀님, 써니쌤님 반갑습니다. 하늘이치님 좋아요 눌렀어요. 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네 사랑입니다. 이런 거. 네. 자, 써니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어디요? 네, 이원주님, 수기님 반갑습니다. 잭슨 케빈님 반갑습니다. 슈퍼버피님도 오셨고요. 임희진님, 이두영님, 백호님, 김균혜님, 양보리 사탕님 어서 오시고요. TSP님, 김민성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가워요. 네. 몰리두커리님 처음 라방 오셨다고요. 잘 오셨어요. 이제 못 나간다. 늪에 빠졌어도. 찐득찐득하잖아요. 목소리가 벌써부터 끈적거리잖아요. 네. 큰일 났는데. 자, 1턴짜리 황금님 어서 오시고요. 바네사님 어서 오세요. 정순자님. 네. 그리고 주원맘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그냥 잘한다. 네, 잘했다. 네, 난 잘했는데 넌 어때? 뭐 그런 거지.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살짝 들어가죠. 살짝 밀렸는데, 예, 최강우통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공간님. 실시간 시작한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부자미인님 어서 오세요. 자, 살짝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뭐 이따가 뭐 외국 시황, 미국 시황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거예요. 왜냐면 추세가 아직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5일선도 지켜줬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 보시면 되고, 네, 맑은 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니 뭐 하이닉스니 이런 것들은 네,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이 반등을 좀 하려고 했다가 떨어진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또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 이게 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오늘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뭐 사실 저는 방송에서 다 까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새로울 건 없어요. 그냥 고봐 그때 얘기한 거 잘 갔지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특이한 건 없겠지만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해야 되겠다. 네, 다짐. 네,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한번 네 뭔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둥둥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 오시고요. 풍님 부자님도 반갑습니다. 네, 녹화들 다 보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녹방은 네 양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덩크쇼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볼까? 휠라홀딩스가 상한가된다. 신고가 갔어요. 어떤 신고가냐? 그 종가 기준 신고가. 이거 보세요. 네, 종가 기준 신고가. 이 휠라홀딩스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하고 뭐 등등등 합쳐가지고요. 저는 이거 8만원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일단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만원 이상이면 여기인데 이거 넘어가는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내면 한 9만원 초입 이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가면은 저는 네 100% 넘거든요.
그래도 100% 한번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막.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 매물대에 부딪혔었단 말이에요. 매물대에 부딪혔었기 때문에, 요런 정도 저항이 나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은 좀 했었는데, 뭐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 또 떨어질 거야. 뭐, 그건 당연한 얘기지. 오늘 올라갔다고 또 너무 흥분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또 떨어지는 게 우리 종목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 돼요. 대신에 많이 오르고 조금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렇게 가야지 돼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서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주가의 상승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온 게 없어요. 별로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모자를 휠라 걸로 쓰고 왔어요. 네. 아쿠시네트로다가. 근데 오늘은 약간 특이한 게 뭐였냐면 골프가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관종을 한 3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휠라 홀딩스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좀 뭐였지? 이름이 까르보나라가 자꾸 생각나냐? 왜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까스텔바자. 까르보나라는 가스텔바자. 네, 이름 되게 희한한 거 하나 있어요. 요것도 오늘은 네, 종가 기준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프류거든요. 그래서 요런 움직임들 여기다가 골프존까지 딱 더해지니까 네, 골프의 삼형제가 딱 만들어져 버린 거죠. 아, 골프존 많이 올랐다 진짜. 네. 골프존 많이 올랐어. 이거 뭐야? 100% 넘은 거예요? 75,000원에 초기 처음에 매수가 들어갔던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이네요. 그래서 야, 7만원대만 샀다 하더라도 14만원 가면은 100%잖아요. 오, 아무튼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프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 왜 골프가 잘 가는 거예요, 이거?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 골프 치시는 분들 특히 뭐 낮에는 더우니까 요즘엔 스크린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스크린 많이들 가시는데, 스크린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골프존이 완전히 최애 아이템 아닙니까? 어디가? 나 골프존 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골프존 가면서 이렇게 막 복장을 갖춰 입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그죠? 옷 다 갖춰 입고 막 그냥 네,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뭐 그건 좀 이상한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추리닝이나 이런 거 입고 뭐 가든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긴 한데, 그래도 필드로 나가시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수도권 외에는 지금 인원 제한이나 영업 제한까지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 제한까지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수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골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하고 함께 연결이 되면서 수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챙겨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에서 이 골프라는 것이 뭐냐면, 골프가 뭐예요? 놀이잖아, 놀이. 아, 여자들은 또 챙겨 입고 와요? 그 동네 스크린 가는데 챙겨 입고 가? 그래요? 불편하잖아, 그러면. 골프 보기 편하긴 한가? 네.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잖아, 놀이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뭐 골프장이나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고 마시고, 네, 사실 골프가 주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우리 등산 같은 거 할 때도 뭐예요? 먹고 마시고, 먹으러 가잖아. 먹으러. 솔직히 저도 산에 갈 때, 정상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으로 올라가면 그 막 깔딱고개가 항상 있잖아요, 정상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막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정상에 올라가면 이걸 먹을 수 있어, 저걸 먹을 수 있어, 막 가방 안에 있는 먹을 걸 생각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올라가서 먹자.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네, 팔기는 잘 팔았지. 팔기는 잘 팔았는데 다시 재매수를 못한 게 문제인 거죠. 네, 재매수를 못한 게 문제인 거지. 뭐 팔기는 잘 파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시장 상황이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팔잖아요. 그래서 네, 안 파니까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종목들 다 올라오고 분위기 괜찮죠. 계좌들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시장이 변화를 조금 겪을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잠깐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별 후회는 없어요. 근데 더 올라가니까 배는 조금 아픈 거 뭐 그런 정도밖에 아니죠.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오더라도 저는 또 팔았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원칙이잖아요. 원칙 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원칙 투자. 내가 항상 그런 원칙,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모든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요? 잠깐 방심할 때죠. 잠깐 방심할 때 또는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자, 여기 차선이 있어요. 이 차선으로 네, 성초치킨 배달차가 막 가고 있어. 룰루랄라 오늘도 신선한 통닭을 배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운전사가 그냥 아씨 빨리 가야 되겠다. 원래는 정속 속도가 90km인데 성초치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배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막 칼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잠깐 쏠려가지고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 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야.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워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게 들어갔다라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으로 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으로 대응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소비란 말이에요. 소비. 네, 여행, 취미 등등등 소비라 이야기야. 소비. 네. 이 소비와 관련된 거,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의류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오늘 영업무역은 어떻게 됐어요? 영업무역은 좀 내려간 부분이 좀 있긴 있네요. 네, 내려갔다 올라온. 지금 등산 쪽은 좀 덜하는가? 여름에, 그치. 여름이니까 등산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여름에 다녀요. 네, 여름산도 좋은데 많은데. 자, 뭐, 이쪽은 조금 덜한가 봐요. 네, 근데, 의류라든지, 뭐,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스러웠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골프가 올라온 것은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휠라홀딩스도 그렇고요.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체중을 실을 때는 본인이 타이슨일 때 그 외에는 무조건 메이웨더 스텝을 받는 게 좋겠죠. 뭐 갑자기 꼰트 얘기요. 네. 아무튼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원칙대로 딱 맞아 떨어져서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실어 가지고 진행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다 싶으면 또는 그렇게 싫고 가다가도 시장이 변화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시라면 이런 투자 원칙은 반드시 하나씩은 세우고 계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정보력이 많이 약하잖아요. 처음이니까. 정보력이 많이 약해. 그래서 뉴스라든지 또는 뭐 TV라든지 이런 매체, 네, 또는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거죠. 속닥.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네, 유튜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그냥 투자를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기준 자체가 없고요. 남들이 속닥거리는 거에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거든요. 홀랑. 네. 아이고 그냥 걔가 속닥거렸어. 걔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렇게 저렇게 했대. 이런 얘기들 가지고 홀랑 넘어가요. 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초보일수록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야. 그러면 막막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하얀 도화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뭐 옆에 이제 산을 이렇게 그리고 뭐 해가 이렇게 있고 그 앞으로는 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뭐 이런 풍경화를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도화지 위에다가 돼지코 2개 해가지고 네 돼지를 이렇게 그려서 네
돼지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오랑우탄 같이 생겼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거 이런 거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초보라고 보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그럼 여기다가 제대로 된 그 원칙을 세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떨 때만 매수하겠다. 나는 어떨 때는 매도하겠다. 나는 절대 뭐 누가 말한 거 따라가지 않겠다라든지, 나는 기업 대표를 무조건 살펴보고 간다라든지,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겠다라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가득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요, 지금은 굳이 하지 마세요. 네. 지금 하셔도 뭐 재미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뭐 굳이, 네, 이벤트 안 한단 말이야. 이벤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겠죠? 네, 이벤트 하실 때 해야지 싸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입하지 말고 그냥 방송이나 듣고 노세요. 네, 뭐 굳이 뭐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뭐 사면은 물려. 네, 사면 오늘은 샀는데 안 물렸다? 오늘 샀는데 올라왔죠 조금. 네, 사면 물려. 내일 내려올 거야. 네, 어차피 오늘 사서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내일 내려올 거니까. 네, 사면 일단 물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입하시는데, 이 방송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실 때가 되면 대체적으로 이벤트를 할 때가 될 거예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가입들 하시고, 지금은 그냥 즐기십시오. 네. 그냥 듣다 보시면 되겠죠. 뭐 이벤트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하시든가. 네. 왜냐면 이벤트 하면은 가격도 싸지. 그 다음에 내가 일단은 방송 어느 정도 들었잖아. 그래서 얘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 그럴 때는 가입을 하셔도 싼 가격에 또 사서 기다리는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하실 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가격은 비싸게 가입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샀는데 자꾸 물려 있어. 뭐 주가가 잘 안 가는 것 같아. 뭐 그러면은 막 내 스스로의 자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팡 터져가지고, 야 여기서 계속 할 거야? 성추야 저 새끼 꿀보이스만 해야. 막 목소리만 꿀이야 저 새끼. 막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견딜 수 있어요. 이거 팡 터지는 거 팍 치워버려야 돼. 이 새끼 자식이네. 꿀보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월 달에는 88데이가 있어서 이벤트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7월 말이나 뭐 그때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쯤으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무방 열심히 들으세요. 무방만 잘 들으셔도 사실은 뭐 투자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네. 그냥 유료 방송 가입하시면은 이제 종목을 문자로 받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리딩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제가 해준다라는 그런 정도지 뭐. 근데 사실 보면은 네, 종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뭐 업종이나 또는 기업 분석이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차트에 대한 어떤 맥점이나 이런 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적용시켜도요, 종목 찾는데 별 문제 없어요. 저는 그냥 뭐 다 까잖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까지. 네, 일단 뭐 까고 시작하죠. 제가 그리고 뭐 관심주 얘기할 때도 보면은 뭐 방송 끝에 여러분 방송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광고 잔뜩 하고 마지막에 까는 거 그런 거 없지? 네, 나는 일단 까고 시작하거든요. 나 오늘은 이 종목인데요, 일단 까고 시작해. 그다음에 광고는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다 말해요. 네, 그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면 일단은 네, 일단 뭐 가입해서 뭐 뭔가를 좀 더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원칙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세우겠다 뭐 그런 거 아니라면요,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지금은 굳이 네,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십시오. 이벤트 때 하세요. 이벤트 때 대신에 놓치지 말고 하세요. 왜냐면 이벤트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적금을 들으란 말이에요. 적금 통장 이름은 성투사의 쌀값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적금을 들어.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하면 아싸 드디어 고양미를 네 보낼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적금은 통장을 헐어가지고 그리고 가입하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내가 모든 방법까지 다 알려줬다. 네, 지금부터 적금을 들으세요.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아. 네, 적금 들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네, 뭐 헛소리였고요. 네. 이 헛소리만 방송에서 빠져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것 같은데 이 헛소리를 어떻게 뺄 수가 없네. 이게 뭐 근데 다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헛소리도 네,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개떡도 찰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소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주들의 움직임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가 12월 24일 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앞으로 좋아진다. 뭐가요? 소비가 좋아진다는 건 뭐가 좋아진다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고용 지표하고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네들 다 좋아진대잖아요. 이게 고용하고 임금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좋아질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뒤에 할 이야기고 지금 당장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월급 통장에 돈이 얼마가 찍히는가 중요하지. 뭐 12월 달에 뭐 그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토해내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가 중요하지. 뭐 내년에 연말 정산 해가지고 뭐 세금을 얼마 토해낼 것 같으니까 뭐 이게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럴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게 그 긴축 정책 뭐 테이퍼링 나온다. 그거 하라 그래. 어차피 올해는 안 한대잖아요. 하라 그래. 네 맘대로 하라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그죠? 하반기에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거. 이걸 언제 우리가 생각했어? 작년에 이미 생각했잖아요. 그때 작두나를 잘 갈았지 내가. 그래서 작두에서 팍 뛰면서 아이쿠 소비? 아이쿠 경기가 좋아져? 이런 거 했었잖아요. 부채 막 흔들으면서. 근데 사실 이거는요 꼭 작두를 안 타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코로나에 대한 부분 생각해봐요. 질병이에요. 질병. 코로나는 뭐요? 질병. 그렇잖아요. 옛날에 패스트 유럽에서 이 쥐가 찍찍이가 옮기는 거 있잖아요. 쥐가 옮기는 이 패스트. 이때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겠지. 왜? 엄청나게 나가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대량 학살이잖아. 패스트 때문에. 근데 이 약이 뭐야? 페니실린이요? 뭐요 이게 약? 이 약 딱 하나 하고 맞고 나서부터는 패스트 어디 갔어? 야! 패스트 어디 갔냐? 패스트! 이름이 패스트니까 엄청 빠르게 뛰어갔을까? 네. 없어졌어요. 지금 패스트 뭐 있어? 결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결핵. 또는 뭐 이가 요즘에 좀 나온다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홍역 뭐 이런 옛날에 호환 마마가 제일 위험한 거였잖아. 그죠? 호환, 마마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없어요. 질병이거든.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섭죠. 그냥 망할 것 같잖아. 그렇지만 이거 다 끝나는. 근데 음란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긴 해. 점점 음란물은 진화하더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음란물을 조심해라. 이거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광고에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는 더 진화하는 것 같더라고. 요거는 질병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호랑이도 지금 없잖아.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질병이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응애 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들어. 맨날 엄마 아빠 불러대고 막 그냥 어지러 피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막 이유식 한번 먹이면 얼굴이 전부 다 그냥 밥풀 범벅에다가 막 손에다 이렇게 해놓고 막 쭈물럭거리고 있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이 축축해. 그러면 엄마 나 쉬했어 막 이러고. 야 진짜 힘들죠.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어. 지가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그잖아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안 할 거 아니야. 설마 중학교만 가도 오줌 안 쌀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정해져 있어요. 20살 넘어가면 지가 밥벌이 하겠지. 대학교 졸업하면 지 밥벌이 하겠지. 나중에 결혼하면 뭐 물론 자식이니까 계속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얼굴에 그냥 그게 풀칠하면서 밥을 먹을 거냐, 어지를 거냐, 그렇잖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최악의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 이게 뭐냐면 역발상이에요. 근데 정답이 정해져 있어야지 돼요.
정답이 정했어요. 자,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2008년 요때 주가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아주 뭐 개차반이 났어요. 네. 리먼 사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옛날 방송에 어딘가 찾아보면 리먼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뇌관이 빵 하고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 신청하면서 완전 장난이 아닌 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경제가 무너졌어. 완전 붕괴가 됐어요. 막 그냥 무서워졌어. 경기가 엄청 침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대로 망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망할 것인가지? 이대로 망하니까? 이대로 망하냐? 이대로 망하냐? 이대로 망해야만 하는가? 왠지 그 가사인 것 같지? 근데 그거 아니다. 네. 이대로 망하겠는가? 이대로 끝나느냐? 경기가 망가졌어요. 이대로 끝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why? 뭐 때문에? 경기 침체는요, 경기가 후퇴하는 시기에서 가장 최악의 국면에 가는 국면인데, 지금까지 경제학의 역사상 경기 침체라는 것은 말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침체를 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경기가 침체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그때가 언제야? 미국의 그 경제공황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국면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체가 들어가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돈으로다가, 네, 돈지랄을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눈웃음 예쁜이님 고맙습니다. 별일 없어요. 네. 별일 없지? 그거 되게 한가하게 물어본다. 그 조롱박이. 네, 별일 없어요. 네. 돈으로 막아보겠다 이 얘기예요. 돈으로 막아보겠다. 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우 살림살이가 안 좋아. 요즘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팍팍해요. 너무 그냥 요즘에 뭐 경제 상정이 안 좋아요. 요즘에 우리 집 굉장히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 거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은데 힘들어요? 에? 돈이 많은데? 잘 생각해 봐봐요. 돈이 많으면 사실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많아서 물론 행복한 건 아닙니다만, 행복한 건 이제 돈이 있으면 행복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역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잖아요.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 됐어. 이건 뭐냐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편이 안 좋아. 기업들이 망해 나가. 아, 돈벌이가 안 돼.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 잘라줘. 사람들 잘라내요. 사람들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잖아. 실업자예요. 백수가 돈 버는 거 봤어요? 돈 못 벌지. 뭐 건물주도 아니고 놀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 그잖아요. 놀면 돈을 못 벌어요. 실업자가 나와서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쪼들리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핑둥핑둥 놀아봐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당신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한 6개월 한 1년 놀아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피둥피둥 집 안에서 뒹굴뒹굴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반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네, 잔소리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이구 저 인간아 막 그러면 이제는 여보가 아니라 인간아가 되죠. 인간아. 드디어 우리는 인간이 되는 것인가? 네. 인간아. 그래서 아직도 집구석에 있냐? 막 네, 나가! 막 그런 얘기는. 왜요? 돈이 없으면 내가 누리던 것을 못 하니까. 실업자가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삼식인데 괜찮은데 아직은. 네. 아직 인간한 얘기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보 밥 먹어요 이 소리는 들어요. 네. 근데 가끔씩 고기 반찬도 나와요. 왜 그래 이거. 네. 삼식이라고 다 같은 삼식이가 아닙니다. 네. 나는 고급 삼식이야. 아디다스 같은 삼식이. 네. 하여튼 인간이 되려면 마늘과 쑥을 3개월 동안 먹든가 아니면은 네. 조금 놀면 돼요. 네. 한 1년 놀면은 인간한 얘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 어쨌든 뭐 돈이야 돈. 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좋아지게 만들려면 이 사람들을 일단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싼 가격에 돈을 빌려와.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할 때 사람이 필요하겠죠. 막 데리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업률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월급 받죠. 월급 받으니까 소비하게 되고.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가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언제요?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엄청 힘들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다 힘들었어요. 자영업자부터 해가지고요. 뭐 헬스장, 그 다음에 술집, 식당, 문 닫은 식당 부지기수고요. 네. 직장 그만두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자택근무할 때 처음엔 좋았지. 근데 영원히 자택에서 일해라. 그러면서 그냥 딱 문 닫아버린 경우도 있고요. 출근하지 말아라. 왜냐면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카페 하시던 분들 다 문 닫았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돼. 이거 뭐예요?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명동 같은 데 가봐요. 종로 같은 데 아직까지도 이거 뭐 임대 딱지 붙어 있고 가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왜?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낼 거야?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식은 뭐 임대료 내란 말도 없잖아요. 수수료는 좀 뜯어가지만 임대료 내란 말도 없지. 내가 어디 가서 놀아도 되지. 뭐 그냥 핸드폰만 있어도 되지. 뭐 차 타고 가면서도 하지. 똥 싸면서도 하지. 뭐 좋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주식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네, 삼식이지만 네, 고급 삼식이가 돼서 네, 고급 삼식이 고급 삼식이에요. 네. 삼식이라고 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렇단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막대한 돈 투자하잖아요. 그죠? 기업들 실적 좋아지잖아요. 실업률 점점 좋아지잖아요. 고용 좋아지잖아요. 등등등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질병에 대한 부분이 극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특히 뭐 경기가 안 좋아서라든지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뭐 종전이 돼가지고 끝날런지 이런 거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시간 질질 끌면서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중국이 질 거지만 이것도 2년 끌었잖아. 2년 끌었잖아. 최종 그 합의가 나올 때까지. 아직 다 합의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무역에 대한 합의가 나올 때까지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질병 같은 경우는 금방 극복이 됐잖아요. 또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방역이 되기 시작하고, 물론 중간에 위기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극복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만 지켜보세요. 가만 지켜봐. 가만 지켜보면 언제쯤부터, 자 이제 1년 봤으니까 1년 동안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 연말부터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줄어드는 거, 방역,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작년 말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기 시작하고 돈벌이 되고, 또 밖에서 소비를 못하니까 오프라인에서 안 되니까 온라인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거 패러다임만 좀 바뀐 거지 경제가 죽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온라인 쪽에서의 소비가 증가하는 거 당연히 연결되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자만 뭐 있어요? 모자보다 이게 모자 밑에가 멋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어쩜 이렇게 참 잘생겼지? 네. 보고 깜짝 놀랐어. 오늘 탁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갖고 누구세요? 네. 너무 빛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네. 네. 안 믿어요?
믿으세요. 네, 나 진짜 어우씨 막 그랬는데, 네, 오늘도 큰일 나겠구나 막 그 생각했지 내가. 아, 오늘 또 얼굴 나오는 방송인데 큰일 났구만 이거 딱 그 생각 혼자서 했다니까. 네, 고맙습니다. 민망하지 않아요? 이런 거고 민망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저는 항상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제 방송 들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저는 항상 정직하거든요. 항상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꿀리면 그러면 안 되지. 네, 그죠? 정치권도 아닌데.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올해부터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올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 소비란 말이에요, 소비. 여행, 소비 등등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답이 그냥 정해진 거야. 보복 소비가 됐든 아니면 뭐 과소비가 됐든 뭐 뭔 소비가 됐든 간에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형주에서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돼요. 소비는 사실 별거 없어요. 뭐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어디 가서 구경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화장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간 애들은 하지 마시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오늘 올라온 애들 있는데, 네. 자,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업황이 너무너무 좋아, 진짜 좋아, 대박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고점에 있으면 좋아봤자예요. 같은 업황에 속해 있는데 밑에 있어.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거죠. 이미 올라간 애들은 뭐예요? 주가에 반영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하기를 꺼려 한단 말이에요. 매수하기 꺼려 하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요. 대체제를 찾습니다. 대체제를 찾기 때문에 같은 업종 중에서 덜 올라온 종목 쪽으로 뭐가 이동해요? 자금이 이동하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네 자주 오시는 분 있잖아. 호구라고 그러죠. 호구. 아따 호구 왔는가. 네. 왜냐하면 이 호구는 대체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초보자분들이 많으세요. 왜? 일단은 분석 자체를 안 해.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 좋다만 얘기 듣고 실제로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왔거든.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거야 그냥. 분석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집어넣을 거야. 근데 여기서 다 물려. 삼성전자에 물린 분들이 지금 뭐 꼭 호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삼성전자 워낙 또 많이 사갖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가 그죠? 뭐라고 그랬다고? 크게 소리쳤잖아. 아따 왔는가? 네. 열심히 올라갔겠죠. 열심히. 아이쿠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바글바글 여보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해. 어머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살려고? 둘이서 외치는 거지. 삼성전자! 네, 역시 우리는 부부야. 네, 호구 부부가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막, 아우, 진짜 막, 너무나 많이 산 거 아닙니까? 아빠도 삼성전자, 엄마도 삼성전자, 아들도 삼성전자, 초등학생 자리가 가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겠다고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네, 호구의 얼굴이 완성이 되죠. 네. 아,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뉴스를 본다는 얘기야, 뉴스를. 네, 뉴스.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행복한 공간님. 네. 호구셔요? 네. 네. 그런 거 괜찮아. 내가 알고 있으면 돼. 누가 호구인지를 모르면 그게 호구인데, 네. 아, 내가 호구구나 알고 있으면 이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 증권사 리포트, 그러면서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꿈을 꿔. 야, 대박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좋다 그러지, 뭐 배당도 어마어마하게 준다 그러지. 1월 달에 배당 받으려고 사시는 분들도 있었다니까, 그때. 네.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주가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마지막. 주가의 마지막은 항상 누가? 개인들. 개인이
피날레는 네, 피날레죠. 피날레. 이 피날레는 누가요? 개인들이 장식한다 얘기야. 누가 욕하지? 귀가 간지러워요. 네. 피날레는 개인이 장식해요. 근데 개인들이 마구 들어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거는 수급동향 보시면 다 알아요. 우리가 카카오 같은 거 볼까? 카카오도 매매 동향 보세요. 카카오도 여기서 뭐 박을 진짜 네 보세요.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에 다 팔고 있어. 그럼 누가 산 거요? 누가 샀을까? 그분이 사셨겠지. 그분이. 네. 전문용어로 전문직이야. 그것도 전문용어 써야 되니까 전문직이신 분들이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주식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머리가 좋을수록 잘 물려요. 아, 내가 그래서요 안 물리나? 아니지. 내가 그래서 잘 물리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네. 아, 그래서 내가 사기만 하면 물리는 건가? 네. 안 올라가잖아요. 네. 카카오 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도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간다고. 문제는 이게 호구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1등급부터 한 5등급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최하위 이 호구 등급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데 사시는 거고요. 그래도 약간 네, 등급이 높은 호구분들은 이런 데 올라갈 때 잡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맛을 봐요. 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사잖아요. 중간에 사면 이만큼 올랐죠. 그 맛을 봤잖아. 이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주식을 샀어. 올라가던 걸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샀는데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만큼 먹었어. 그럼 이 맛을 잊지를 못해. 잊을 수 없어. 완전 첫사랑이야. 네. 짜릿하거든요. 잊을 수 없어. 사자마자 그냥 막 한 10% 20% 수익이 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가가 빠져도 나는 못 팔아요. 파시는 분들이 승리자죠. 근데 못 팔아.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다 물려있어요. 아직도. 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서 이만큼 수익 내신 분들 다 물려가지고 지금 본전에 왔어. 또는 손실이 됐어. 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뭐 할 말 없어요. 뭐 어차피 뭐 고점에 산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입문을 해요. 네. 대부분 다 입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워 가셔야 되냐면 그냥 물렸어. 재수 없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에서 배우라 했지? 실수에서 배우라고 했어요. 실수에서. 이런 시점에서 왜 삼성전자를 팔으라고 했을까? 왜 사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지 말아야 했을까? 근데 그냥 재수가 없어서 물렸지 뭐 이번엔. 에휴, 증거사 그놈의 새끼가 그냥 개판이라서. 에휴, 시장이 이래서. 왜 하필이면 그때 또 이렇게 막 그냥 네. 뭐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네. 내가 여기서 물린 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왜 증권사 애들이 자꾸 그렇게 증권사 그때 그 김 차장 그 도구 새끼들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막 네, 하필이면 시장이 그때 빠져가지고 뭐 공매도 얘기가 왜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한다고.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네, 그냥 꼬심에 당해 넘어간 거잖아요. 꼬심에. 삼전 안 살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삼전 얘기하고 있는데 2017년도 12월에 셀트리온이 그랬어요. 요거 얘기해드렸잖아. 2017년도 12월에 요때 모든 사람들이 네, 이때는 셀트리온 매도 의견 드렸다가 욕 진짜 많이 먹은 해입니다. 네, 이때 비트코인하고요, 셀트리온하고 신라젠하고 이거 그 다음에 HLB도 있었냐? 뭐 HLB 2019년도 같은데 요 당시에 그때 팟빵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욕으로 완전히 그냥 네, 도배가 됐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수명이 한 20년은 길어진 것 같아. 그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셀트리온 팔으려 했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와, 수명이 20년 늘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명줄이 요게 되게 짧았거든요. 원래는 40의 절명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한 80에서 90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산대야.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전두환 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집단으로 미치는 거예요. 네. 셀트리온 사랑이었잖아. 이 당시에는 식당에 가도 아저씨들이 셀트리온. 너 아직 셀트리온 안 샀냐? 담배 피는 데 가고 셀트리온. 밥 먹으러 와서 셀트리온.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셀트리온. 야. 네, 팟빵은 목소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팟빵이 원래 영상이 아니고 음성만 나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음성 플랫폼이에요. 팟빵. 요즘엔 자동차에도 팟빵이 연결되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팟빵 뭐, 그리고 저거 뭐야. 뭐, 팟빵 뭐 틀어줘. 막 그러면은, 그 뭐요. 티맵. 티맵에서 그거 해줘요. 네. 티맵에서. 아리야, 뭐, 재밌는 거 틀어줘. 그러면은, 팟빵에 며칠자, 뭐, 아니면은, 아리야, 뭐, 시황 틀어줘. 그러면은, 뭐, 이렇게 틀어준다고. 그래서, 팟빵은 완전하게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끈적거리지 막. 빠져들어요. 잘 때 이렇게 끼고 주무시면은, 네. 다음날 그냥 계속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팟빵 들으시면, 운전하실 때 편해요. 운전하실 때. 영상 잘 못 보시니까. 팟빵은 그런 개념이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욕 뒤지게 많이 먹었었어요. 이때는. 라방을 해도 욕을 먹고, 네, 팟빵을 해도 욕을 먹고. 근데 이때도 시끄러웠죠.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시끄럽다는 게 문제예요. 시끄럽다는 게. 항상 시끄러운 문제예요. 목표 주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였죠. 네. 방송 그때 들으셨죠? 뭐? 140만원? 네. 아휴. 이 LG화학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어. 네. 내 사랑 LG화학이었잖아요. 답 안 나오죠. 웬만큼 올라올 때 증권사에서 마지막으로다가 리포트 세게 냈죠. 140만원까지 간다고. 또 빠지죠. 얘들은 왜 그럴까요?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야.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보았습니다거든요. 나는 돈을 못 벌었지만 누군가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HMM으로 잠깐 넘어가 봐요. HMM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대. 2조 원이나 벌었대요. 누가요? 누가 2조 원이나 벌었대요? HMM으로? 산업은행이. 네. 산업은행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업은행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자야. 돈을 내가 해서 많이 벌었어. 물론 2조 원 정도는 애들 껌값이지. 뭐, 지난달에 우리 애한테 준 용돈이 2조 원 아닙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껌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났으면 일단 팔고 싶은 거 수익을 실현하는 게 일단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자선사업해요?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끼고 있을겨? 내가 그냥 2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해가지고 그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억이 됐어.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99이야. 젓가락 들 힘도 없어. 기말머니 안녕.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렇게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 하나 좀 사이버머니잖아요. 네. 우리 집에 금송아리 1000마리가 있든 100마리 있든 그거 뭔 상관이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살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돈들을 계속 만들어야죠. 물론 지금이야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규모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추세가 꺾일 때가 나온다고. 한정없이 그냥 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요. 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날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인생 끝날 때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간에 팔아야 해. 왜 나는 젓가락 들 힘이 있을 때 기말머니를 만나야 되거든. 그잖아. 경로당에 기말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들고서 기말머니 만날 수 있어? 안 되지. 그때는 적당히 팔아가지고 내 쓸 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젓가락도 새 걸로 이제 쇠 젓가락으로 좋은 걸로다가 딱 해서 들고 다니면서 봐라 젓가락 들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만나러 다녀야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면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조정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이 기간이 상당해. 한국인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물론 견디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디 조용한 데 갔다 왔거나 아니면 주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 이 주식이 나한테 있었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예전에 100%가 나왔는데 100% 나왔는데 이게 주식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 마이너스 10%인가? 손절했어. 그랬더니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 그 주식이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NC소프트라는 얘기야. NC소프트. 신현수님 슈퍼챗팅 고맙습니다. 네, NC소프트라 이 말이야. 이걸 언제 샀어요? 예전에 2009년도 여기서 내가 5만원 샀지. 5만원에 샀어. 5만원에 얼마나 급했으면 시간 외로다가 문자를 보냈다니까. 5만원에 샀어요.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요때 한번 팔아먹고 중간에 다시 산 거야. 그래서 가격이 어디? 여기 16만원 17만원 여기 정도에 샀어. 그래가지고 이게 딱 위에 올라가니까 100%가 나온 거예요. 아싸 100%. 당연히 팔아먹어야 되겠죠. 근데 안 팔아먹고 개겼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손실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무려 2년이 넘게 떨어져요. 2년 동안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해. 그러면서 100% 수익이었던 게 마이너스 나왔어. 어떻게 해요? 손절을 쳤어. 손절을. 나 말고요. 내가 그런 건 아니지. 손절을 쳤어요. 근데 손절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5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면 어떻게 돼요? 20배냐? 맞나? 하여튼 많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여기 10만원에 샀다고 해도 거의 10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 이런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걸 못 견뎌. 그리고 100%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순간 절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지금은 가입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회비를 내놓고 나서 가입을 해요. 그럼 물려. 샀는데 물려. 문자가 왔구나. 낼름 사야지. 딱 샀는데 물렸어. 물론 이렇게 100%짜리가 막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요. 물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씨,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계속 왔다리 갔다리 막막 계속 올려. 좀 더 떨어져. 어떻게 돼요? 못 참는다고. 못 참아요.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변동이 생길 때는 적당한 매도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면 지금의 대형주라 이 얘기입니다. NC소프트도 매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리니지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은 개뿔. 뭔 사랑? 리니지로.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네,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게임이 다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위메이드는 갔잖아. 네, 위메이드는 갔잖아요. 지금 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위메이드는 갔어. 이거 아직도 수익 중이죠. 왜 그랬을까?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3월달에 이게 나간 건데 요거는 못 올라갔지만 NC소프트는 어떻게 했어요? 3월달에 이미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얘는 못 가는 거야. 하지만 위메이드는 가는 거야. 같은 업종인데 같은 게임 준대요. 데브 시스터즈. 얘는 얘는 이제 안 되겠죠? 얘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얘 갖고 있는 분 다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종목들이 달라요. 그래서 게임주 지금 제가 하나 열심히 사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안 올라가고는 있지. 그렇지만 그냥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위치. 안 가요. 안 가. 지금 계속 안 가고 있어. 계속 그 자리요. 마이너스 막 1%, 막 2%, 막 이렇게. 어쨌든 플러스 나기도 해요.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가 터질 때 주가가 쌍 하고 올라가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죠? 누군가는 수익을 많이 먹었다. 그죠? 누군가는 수익을 많이 냈다. 응?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요. 네, 뭐 종목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요. 네, 비밀. 수익 나면 알려드릴게요.
비밀. 종목 이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게임 좀 봐봐요. 이런 국면에서 그냥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는지. 뭐 게임 좀 몇 개나 된다고 뒤지면 다 나오지. 이 정도 힌트 줬는데 이런 거 못 찾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데 있는 거 있다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기업 내용도 괜찮은 거 있어.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미 많이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많이 수익을 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지. 그죠?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열심히 샀는데 수익이 안 났어. 팔고 싶을까? 아니겠죠. 뭐예요? 올려서 수익 내고 싶겠지. 여기는 팔고 싶을 거고 여기는 주가를 올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사야 되겠어? 정답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네, 삼성전자를 꼭 사야 한다. 10만전자 뭐 노래를 부르면서 예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해 봐요. 누군가는 수익을 많이 냈을 거 아니야. 누가? 외국인 토마스 제임스들이 수익을 많이 냈겠죠. 네, 얘들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팔고 싶었겠죠. 배당도 다 받아 먹었겠다. 얼마나 팔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막 흘리면서 그냥 이래도 안 사? 저래도 안 사? 막 뉴스에 막 연일 나가고 막 어린 애기가 뭐 뭐요? 그 세뱃돈 받아가지고 엄마 삼성전자 주식 사주세요. 뭐 엄마랑 손잡고 가서 주식 계좌 틀고 막 삼성전자 꽉꽉 채워놓고 막 네. 누군가 팔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이 나라면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난 여기서 샀어요.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원래 여기서 샀어요. 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때니까, 네. 저는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건 평당가가 44,000원 막 그랬었어요. 100% 넘게 나왔어요. 삼성전자로. 근데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로 리딩을 시작할 때니까 이때 열심히 샀어요. 비중도 최대한으로 실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열심히 샀어요. 왜? 왜요? 이거는 이유가 많았죠. 업황의 개선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 좋아질 것이라는 업황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여러가지,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샀지. 그 외국인도 같이 따라 사네. 그러더니 막 기어 올라가네. 팔고 싶을 때 외국인이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밑에서 산 사람들이랑. 나도 수익이 많이 났네. 60% 넘게 나왔네. 100% 넘게 나왔네. 팔고 싶겠죠. 안 팔고 싶겠어요?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팔고 싶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시장에다가 전단지를 뿌려요. 호해요 호해 막 그러면서 막 전단지 뿌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답니다. 호해요 호해. 증권사 리포트 뭐 더 많이 나온대요. 뭐. 자, 삼성전자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목표 주가 나올 때마다가 고점이에요. 여기도 고점이었어. 여기도 고점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샀었고요. 여기서 한번 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었죠. 여기는 얼마였었냐면 그 당시 가격으로 70만원대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150만원이 됐어요. 100% 딱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200만원 간다. 목표 주가 딱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3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서 또 샀지. 이때가 120, 130 그랬던 것 같아. 250만원 갔어요. 여기서 목표 주가 얼마 간다 그랬어요? 400만원 간다 그랬어. 죽도록 조정받았습니다. 이때 다 물렸잖아. 액면 분할까지 해가지고요. 네. 모든 국민이 다 물린 국민주가 돼버렸어. 모든 국민이 다 물려서 국민주. 근데 지금도 국민주네? 모든 국민이 다 물려. 삼성전자 안 물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빨고. 네. 삼성전자 안 물린 사람. 와. 코인보다 아마 더 많이 물렸을걸, 삼성전자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게 역발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해야지. 이게 역발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매수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인가?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위에서는 매수 절대 안 하잖아. 현대차도 매수 안 했지. LG화학도 매수 안 했지. SDI도 매수 안 했지. 시총 상위권 매수 다 안 했어요. 그 중에 올라간 거 뭐 있어? 포스코 말고 뭐였지? 그저 맞긴 맞지. 네. 너무 늦게 맞는다는 얘기죠. 너무 늦게. 잘하셨어요. 카카오도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잖아. 목표 주가 얼마 나왔다고 해서 얘가 그때. 이게요. 가고 있을 때는 냅둬도 괜찮아요. 여기서 그때 종목 진단 들으신 분들은 매수 사인 다 받으셨죠? 네. 여기서만 매수했어도 뭐 한 60%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쯤에 왔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냔 말이야. 얼마나 시끄러웠느냐. 그러면 매도해야죠? 매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요. 일단 이걸 피해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뭐냐면 원칙이야. 원칙.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누군가는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야. 매수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안 오른 주식, 바닥에 있는 주식, 저점에 있는 주식은요. 저점에 있는 주식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뭘 생각한다고? 주가를 올려서 먹을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여기서 더 올라가도록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원칙대로 매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피해갔잖아요. 이 시커먼 음봉 피해갔잖아요. 왜냐면 저 시커먼 음봉 하나 자체가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주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안 되죠. 물론 팔고 나서 올라가도 스트레스는 받습니다만 나도 수익을 내고 팔았다 이거야. 응. 나도 수익 내고 팔았다 이거야. 우리가 아파트를 1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어요. 야, 잘 팔았다 했는데 나중에 20억까지 올라갔어. 배는 아프겠지만 나도 잘 먹고 팔았어. 그잖아요. 열은 받겠지만. 네. 먹고 판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할 때 계좌가 항상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항상 수익을 만들고 챙긴다는 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었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뉴스가 시끄럽다든지 막 그냥 조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다 느껴졌을 때 음봉과 함께 거래량 터지면 그날 매도하시면 거의 90% 정도는 맞습니다. 응? 왜? 맞잖아요.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왜? 맞잖아요. 네. 보성파워텍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이 느낌만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은 뭐겠어? 이런 데서 껄떡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그동안 매수한 놈들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거 누구한테 넘기죠? 다 개인들한테 넘기죠. 다 개인들한테 넘깁니다. 그죠? 너무 많이 먹어도 비만 돼. 조금만 먹으면 돼요. 조금만. 네, 요즘에는 다이어트가 저거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뭐 100% 먹지 말고 한 90% 정도만 먹고 빠지시거나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 올라갔다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났다는 것에 주목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어디서 했느냐가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 이만큼 올라갔어. 아이고 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를 알게 되면 나는 언제고 이것 말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죽어도 안 됩니다. 저게 중요한 매수 포인트예요. 중요한 매수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투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지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려갔다가 보면은 지지선이 있다라면 조금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서워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거 금방이에요. 마이너스 20% 금방입니다. 액 하는 순간에 올라가 버려. 네. 그러면 저 밑에서 살죠. 밑에서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꼭대기에서 팔죠. 꼭대기에서 못 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밑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7,900원이 저점이야. 그때 사도록 하지. 15,000원이 되면 그게 최고점이 될 것이야. 그때 팔도록 합시다. 이거 미친놈이에요.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겠구나 하더라도 항상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항상 상황이 바뀝니다. 그걸 어떻게 맞출 건데 점쟁이도 못 맞춘다고.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간 날 때 계룡산에 가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릴 테요. 너 주식 점쟁이냐? 나 지금 막 이 왼쪽 뺨 따고 오른쪽 볼 따구로 막 때려가지고 그냥 막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그거 그냥 여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하지 마세요. 진짜 웃기는 분도 있었어요. 매년 되면은요 종목 리스트를 자기가 뽑아가요. 한 10개 뽑아가요. 그럼 점쟁이한테 갖고 가서 어느 종목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쟁이 찍어준대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되게 웃기는 게 자기가 분석 다 해가지고 정말 좋은 주식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아무거나 찍어도 사실은 돼. 이거 그냥 대충 저기 뭐야 단풍한테 던져주고 야 뭐가 올라가겠냐? 그러면은 단풍이 이렇게 찍잖아요. 멍멍 그러면서 그럼 걔네가 올라가. 그럼 단풍이도 뭐 신내림 받았냐? 그거라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밑에서 사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냥 온천욕 하세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청산리 벽계수야 그러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는겨. 네. 그 시조에도 그래 나오잖아.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째 쉬어가면 어떠랴. 쉬어가란 말이에요. 한번 바다에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네. 저는 어깨가 아니로 한 배나 배나 가슴 정도에서 파는 것 같아요. 정말 끝에서 파는 것들도 있죠. 끝까지 다 먹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장이 좋을 때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뭐 중간에 뭐 어깨고 나발이고 뭐 배고 배꼽이고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는 겨. 일단은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배에서도 팔 때가 있고요. 네. 무릎에서 그냥 조금 올라갔을 때, 네, 조금 적어 있죠. 네, 무게 중심 있는 곳에서 팔 때도 있고, 뭐 그랬죠. 엉덩이에서 팔 때도 있고요. 네, 뭐 그래요. 네, 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면 무릎에서 샀는데 배를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잖아. 이런 거는 클라이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에이씨 팔아버리자 이렇게. 네. 여기까지 갖고 가면 대체적으로 꼭지에서 다 팔아요. 네. 다 팝니다. 저는 매도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급등주라든지 아니면은 치고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따라가죠. 뭐, 기린이가 돼도 괜찮아요. 기린도 그림 그리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2개 있고, 네. 목만 이렇게 길게 하면 기린이지 뭐 그잖아요. 이렇게. 기린. 발목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판다고. 그 다음에 이 기린 모가지고 그러시든가 뭐. 기린이에요. 기린. 야 이거 그림 잘 그렸는데. 네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나무가 이렇게. 몸은 돼지 같다니 기린이에요. 기린. 여기 무늬를 좀 집어넣으면 완전 기린 같지 뭐. 공룡인가? 기린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 어떤 종목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이렇게 갖다 뒤져보면은요, 막 뒤다 보면 막 나올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응? 솔직히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방송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것도 정말 못 찾겠다. 죽어도 못 찾겠다 그러면은요, 급등했지? 급등했죠? 그러면은 급등하기 전에 포인트를 봐. 근데 다 알려줬다, 진짜.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놈을 사다가 그냥 찾아갖고 그냥 사요. 그러면 돼. 네. 아시겠죠? 급등하기 전에, 아, 이때 급등했네? 그럼 그거 사요, 그냥. 그리고 기다리면 돼. 근데 아마 못 기다릴걸? 못 기다려요. 왜? why, 뭐 때문에? 어째서 못 기다릴까요? 내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 내가 방향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샀어. 근데 밑으로 빠지잖아요, 더. 막 여기서 샀는데, 봐봐요.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빠졌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거든?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빠졌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든다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업 분석을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얘가 상황이 좋아질 것인가. 내가 휠라홀딩스가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어도 안 팔고 갔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6기까지 빠졌어요. 24일날 공개적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집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기쁘다 뭐 구주 오셨네 뭐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자신있게 추천해가지고 이거 봐 올랐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주가가 쭉 빠져버렸네. 마이너스 10% 나왔네. 위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20%네. 어떡해요. 걱정 마. 뭔 걱정이 있어. 그렇잖아요.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징글벨인데 징글벨 이거 물렸다고 그때 뭐 과징금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또 그냥 뭐 네 큰일 났다면서 막 이때 팔아먹은 분들 많이 계시겠죠. 휠라 다시는 찾아보지 않겠다느니.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왜? 그거는 상황만 보고 접근하는 것과 기업을 보고 수급을 보고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접근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소비주들은요 변동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시몬스 포켓 스프링이 되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도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 이해되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더럽게 안 갖고 막 그랬던 것들.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간 거 있어.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언제 갑니까? 막 그런 얘기 많았었어요. 아, 왜 더럽게 빠졌거든요. 아이, 개떡 같은 주식 막 그러면서. 네. 그럼 올라갔잖아요. 두산도 그랬어요. 두산도. 네. 두산도. 아, 막 그냥 여기 배당 받으라고 그때 막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여기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니까 막 죽네 어쩌네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는 내가 이 주식을 여기서 샀을 때 시장 상황이 뭐 그랬으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화신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흔들릴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쭉 가는 거잖아. 흔들릴 게 없어. 시장이 나쁘지 않아. 그럼 계속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타이밍 나오면 팔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100% 넘었는데 뭔 상관? 네. 몇 번 해먹었잖아. 그전에도. 뭔 상관? 네. 꼭 없는 분들이 더 올라갔잖아 하더라고. 상관없어요. 더 올라가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에요. 네.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여기서 사가지고 진짜 이거 오랫동안 샀어요. 진짜 막 요것도 진짜 못 간다고 막 그냥 언제쯤 갑니까? 근데 무려 3개월입니다. 3개월. 네, 3개월 넘었냐? 그래서 100%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트 모양만 맞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차트 모양만 맞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업황을 보셔야 돼요. 자동차 부품주가 왜 가야 됐는지, 소비주가 왜 가야 됐는지, 그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야 됐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보면 지금 꼭지 찌고 내려오는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뭐 특수건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월급 종목이었어요. 아시죠? 네. 왜 이런 것들 이렇게 했는지, 왜 여기서 뭐 이렇게 왜 내려오는지, 왜 팔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돼요. 네. 뭐 수산중공업이나 뭐 이런, 지금 뭐 자랑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보시면 뭐 지금까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들어가지고 네, 손해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어요. 100% 넘는 것도 많았고 지금도 뭐 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물려있는 거 되게 웃기는 게요. 지금 물려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100% 넘는 종목들도 전부 다 물려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그랬어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샀는데 물렸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매렸으면 뭐 괜찮지. 올라가면 되잖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면 또 아이 참. 내 또 자랑의 또 선수 아닙니까? 네. 맞아요. 내가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못 먹은 건 있어. 왜냐면 내 원칙에 맞지 않아가지고 매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은 걔네들도 다 올라가요. 왜냐면 물론 나도 실패할 수도 있겠지. 네, 다 매도했지. 미아도 다 매도했어요. 다 챙겼어. 다 100% 넘어서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찾아낸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더라 이 얘기야. 성공 확률이 90% 이상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항상 이 자리만 고집을 해요. 더 올라 여기서 사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난 그래도 안 사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고집이나 이런 원칙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비주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요. 이제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아이고 많이 올랐네?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얘기도 또 하실 것 같은데 소비주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올 초반부터 계속 준비해 왔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20% 올라오고 30% 올라오고 하는 거거든요. 다 그게 무너져서 끝나지만 않으면 전부 다 해줘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기업이 실적도 좋은 데다가 뭐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어떤 식으로든 찌르고만 들어가서 땡겨버리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땡길 수 있는 그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 갖고 뭘 걱정하냔 말이야. 그잖아요. 무슨 걱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JH 채님이 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투사의 기준이 아예 여러분들 백지 상태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내 기준을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근데 나만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 있어. 근데 성투사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가져다가 내 거에 접목시켰어.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됐어.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명이 한 이야기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명이 100점 100승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움을 한다. 나는 이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움을 한다. 나는 먹을 수 있는 곳에서만 매수를 한다 이거지.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기다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급하지 않잖아. 비중 많이 싫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포트를 구축하는 거죠. 종목 뭐 그게 많지도 않아요. 네. 막 사다 보니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한눈에 안 보인다거나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대응이 안 된다 이건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냥 이런 거 있으면 보고 있다가 살 때 되면 또 사는 거야. 그럼 비중 늘려가는 거고 물타기 같은 거 하는 거죠. 뭐 샀는데 물렸어. 왕창 내려갔어. 그럼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물타기 해주는 거고, 그러면서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쪼물딱 거려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수익으로 땡겨버리라는 얘기죠. 왜?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반드시 전성기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전성기가 안 왔던 기업들은 반드시 전성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전성기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성기 왔나요? 저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입니다. 왜? 아직 27살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 더 있다가 올라나?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야지. 전성기는 뭐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정점에 달하는 게 전성기 아닙니까? 아직 이거 오지 않았다 보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아직 안 오른 주식은요, 요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건 뭐냐면 이미 노쇠했어. 끝났어요. 이런 주식은요, 한참을 쉬어서 다시 환생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 환생할 때까지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응? 얼마나 오래 기다리겠습니까? 뒤지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추세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땐 아무리 변동이 커지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물려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이너스 30% 나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죽기 전에는 수익 나줍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제가 다 수익 내드려요. 그 종목들이 다 효자 노릇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점이 잡혔을 때는 물러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주식을 잡았어? 쫄지 마세요. 손실이 좀 났어?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큰일 날 건 아니잖아요. 손실 났니? 거기 뒤에 가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좋아지면 다시 와. 네. 관심 주지 마요.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쭈뼛쭈뼛 해가지고 올 거야. 나도 관심을 좀, 나도 좀 올라갔는데 플러스 나가도 와. 그러면 빨간 옷 갈아입고 온다고. 그때 되면 또 이뻐해주고 좀 더 사주고 그러면 돼요. 매수했는데 물렸어. 이런 게 큰 잘못이야. 매수했는데 물렸어. 여기다 또 사. 물렸는데 또 사. 또 사. 그러다 보면 돈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잘 가고 있는 거 훌렁 팔아가지고 나 또 보태가지고 또 사.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마이너스 종목 하나만 포트에 덩그러니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래?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네, 이런 포트폴리오 호구가 되는 거죠. 큰일 난다. 네, 큰일 난다고. 회사 인수 목적이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회사 인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 꼭 절에 놓고 나서 손절을 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이런 거 하지 마요. 물리면 그냥 거기서 스탑을 해. 손절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비중 그대로 스탑을 치라고요. 물렸으면. 그럼 지 혼자 지랄하든가 말든가 이 비중 가지고 내가 큰일 날 일 없어요. 지랄하고 나서 올라오겠지. 언젠간 가겠죠. 그러면 올라올 때쯤 되면 추가 매수 해주면 돼요. 왜? 내려갔다가 본전이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본전이 왔을까? 뭐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면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와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본전까지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요? 뭐 달라고 내가 본전이 왔을까? 여기서 홀랑 팔아먹는 분들 계시죠? 본전이 왔구나! 드디어 오랜 꿈을 이뤘다. 2년 만에 본전 매도 축하! 그러면서 또 거기서 술 퍼먹고 해가지고 막 원금 까이고 막 그러죠. 본전이 축하할 일은 아니지. 2년 동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본전 왔어. 축하라고 있어.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얘는 본전에 왔을까? 응? 더 가려고잖아요. 더 가려고 온 거지. 더 가려고 온 게 아니면 뭐 달라고 본전에 왔겠어요. 자, 니들 팔아라. 나는 더 갈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조짐을 먼저 발견해내야 돼. 주가 하락하다가 돌아서는. 여기가 뭐냐면 추세의 전환자리. 그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 그럼 평단가 낮아져 있어.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 여기서 본전 매도 때문에 쭈삣쭈삣 하더라도 신경 쓸 게 없겠죠. 수익 중이니까.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 어떻게 돼요? 수익 많이 내겠지. 이게 지금 막 쏟아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들입니다. 소비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럴 거예요. 네. 주가가 올라와서 본전에 들어가게 되면 물린 종목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알아내고 추가 매수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네, 수익 실현이 더 크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법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시면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주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골프주가 올랐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나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매집이 다 되어 있었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했고 매수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기 위해선 여러가지 재료들이 나와 있어야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묶여 있을 것인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경기 회복과 소비의 증진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선 전에 묶여 있을 것인지 대선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서 정책 수혜나 등등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삼성전자에 묶여 있을 것인지 삼성전자를 팔고 떠난 애들이 매수하고 있는 중소형주를 볼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많이 올라온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안 올라온 것이 천지 삑가리에 수두룩 빽빽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스면 되는 거잖아. 망태기 하나씩 구입을 하세요. 망태기 딱 치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집게 있잖아. 집게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주스면 되잖아. 주워갖고 이 뒤에 담으면 뭐가 돼? 양아치가 되는 거야. 이걸 양아치가 불렀죠. 뒤에다가 망태기 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주워 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양아치라 불렀다고. 주스면 돼요. 그냥 다 널려 있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살 종목이 없진 않아요. 중소형주들은 살 게 굉장히 많아. 시총이 작은 것도 있고요. 중간인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어. 이제 막 이렇게 한포 올라온 것들도 있고 특수건설도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다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 정책 수혜가 계속 남아있거든. 얘들 수급 계속 들어오죠. 아직 다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매수를 못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쭉 기어 내려왔어. 그러면 정책 이야기가 또 나올 때 또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럼 또 주워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아 얘는 뭐랑 엮여있지. 아 얘는 뭐가 있지. 얘는 뭐가 되는구나. 그렇게 가야죠. 10조 다 쓰지 마시고 1조는 저한테 네 고양미로 보내주세요. 10조 다 쓰면 안 돼. 네, 시장 교란으로 들어가요. 큰일 나. 네, 10조 정도는 안 됩니다. 저도 네 쌀을 많이 사야 되니까. 하여튼 아시겠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나 뉴스들을 가지고서 막 접근하고 그걸 가지고 박수치고 있고 야 지금 샀는데 3% 올랐어 5% 올랐어 막 세상 다 가진 듯이 막 그냥 뭐 둘이서 손붙잡고 강강술래 뛰고 막 그러지 말라고. 강강술래는 무슨 설날이 아닌가? 강강술래 언제 하는 거지? 추석 때 뛰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란 말이요. 네, 부부가 둘이서 손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끝이야, 이젠 다 됐어, 막 그러다가 떡락하는 거지. 좋아하지 마세요. 아, 11조로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말 되네요. 네.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세요. 누가 좋다 그러면 귀를 닫아버려. 이렇게 접어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으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안 들려. 나는 나만 봐야 돼. 아시겠죠? 내 거만 보란 말이에요. 내 거만 보시라고. 추석 때는 뭐예요? 그러면 널뛰기 하는 건가? 강강수월래를 대보름에 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네. 뭐 아무튼 뭐 수월래를 뛰든 뭐 어쨌든 절대 의기투합하지 마시고 항상 많이 오른 주식은 의심하고 밑에 있는 주식은 신뢰하세요. 그리고 업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너머를 들여다보세요. 그게 뉴스를 읽는 방법입니다. 행간을 읽는 방법이에요. 뉴스에서 막 그냥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고. 네. 나만 바라봐. 시황만 들어도 됩니다. 시황만 들으세요. 시황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도는 알게 되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냥 주책 없이 막 떠드니까 그런 걸로 뭐 그냥 주워 가지고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엉뚱한 뉴스들, 엉뚱한 이야기들 뭔지, 어떤 걸 걸러야 되는지 정도도 시황을 통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발 좀 돈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회원가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걱정이 많아. 요즘에 돈 못 버신 데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회원가입도 그냥 팍팍 하고 말이야. 네. 뭐 회비가 얼마라고? 1조라고? 그냥 뭐 해주지 뭐 이런 거 해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는 날까지 네, 성투자 방송 놓지 마시고요. 네. 방송의 끈을 항상 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딱 어이구, 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네, 13시 30분에 뭐가 돼요? 무료 라이브가 또 있습니다. 요때 오셔가지고 또 같이 노시죠. 장중에 노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시 30분에 또 방송 보러 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